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고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에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까지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사면 쪽으로 결심을 굳힌 듯합니다. 일각에서는 엇갈린 운명의 8월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19년 8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죠.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2025년 8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런 사면이 아니에요.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거든요. 정치검찰의 그러니까 내란의 뿌리를 보는 정치검찰인데 그 희생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봐요. 오는 12일 국무회의,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네, 일주일 남은 광복절 특사 관련해서 꽤 구체적인 명단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이 조국 전 대표 부부가 가장 화제의 중심에 놓여 있고요. 최강욱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까지 있습니다. 끝에 이 세 명은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자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요청했던 그 명단에 들어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일단 조국 전 대표가 가장 관심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첫 사면인데 원래 대통령께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화물연대처럼 건폭 취급을 당하면서 범법자가 됐던 민생사범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할 생각이다라는 어떤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사면은 민생 사범들에 대한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등장하면서 오로지 조국 전 대표와 정치인 사면이 그 면을 덮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사실 뭐 조국 전 대표 개인적으로는 사면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면 복권의 필요성 정치인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과연 지금 첫 사면에서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정치인들이 이번 첫 사면의 모든 장면을 다 독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 조간 일면부터 많은 언론들이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인 사면들 이 명단에 올라갔고 그 명단에 올라갔으면 사실상 사면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이고요. 사실 아무리 위에서 부처에서 그 결재를 박규에서 올렸고 그냥 요식행위로 결재를 하면 끝난다라는 차원은 좀 다르잖아요. 이건 고유 권한이고 예. 고심을 해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이게 뜻이 달라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8일이기 때문에 12일 국무회의 전까지 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4일 동안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 플러스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전국 상황 그리고 당 지도부의 여러 입장들을 고려해서 저는 최종적으로 명단은 올라갔으나 조국 전 대표와 조의원 전 교육감 부분들을 포함한 정치인 사면이 과연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저희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사면 심사위가 바로 어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법무장관이 일종의 보고를 하면 오는 12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는 절차입니다. 어제 이제 사면 심사위가 열렸고 그때 취재된 내용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 명단이 아마 취재가 된 것 같은데 이동학 의원님. 네. 확정 수순이라고 봐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된 그런 명단이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예. 이미 저렇게 발표가 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통령실이나 또 대통령도 일정 부분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었다면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으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렇고 또 이 사면 심사위와 또 그 이후에 법무장관, 그다음에 국무회의, 대통령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이 대상자 선정과 관련돼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그 경로 속에서 대통령실에서의 정무적 판단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명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국민적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제외시키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안 올리니만 못하는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부담이 꽤 센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으면 올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미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그 결과를 다른 쪽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물론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12일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달리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점까지 어떠한 부정적 대통령실에서 의견이 없으면 이건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국정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 사실과 다르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까지는 팩트가 다르거나 사실과 다르면 굉장히 언론사 질문하는 기자분에게 몰아붙이기식처럼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예. 아까 브리핑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약간 미루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면을 사실상 확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전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송영훈 위원께도 하나만 여쭐게요. 오늘 아침에 보도된 그 예상 명단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예.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다면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철회해야죠. 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입시비리 사범입니다. 그 죄명 중에 어떤 것이 뭐 조작이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죄명으로 1, 2, 3심 공의 모든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자, 이런 인물을 사면해 주면요. 그러면은 숙명여고 쌍둥이의 아버지도 사면해 줄 겁니까? 그 아버지도 자식들 대학 입시 잘 되게 하려고 시험지 빼돌렸다가 걸려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요. 끝까지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도 집행유예를 받아서 고등학교 퇴학도 당하고 중졸 신분이 됐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과 숙명여고 쌍둥이의 아버지의 차이는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밖에 없어요. 정치인이 아니냐밖에 없는 겁니다. 80년대 말에 탈주범 지강은 씨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국 전 장관이 끝내 사면이 되면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유권 사면, 무권 만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예. 일단 이 지금 제 옆에 계신 네 분의 패널 분들은 오늘 보도된 그런 명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사실화됐다라고는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요. 서영주 위원님, 네. 여권 내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초반에는 좀 비등했어요. 뭐 찬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도에는 찬성의 목소리가 좀 더 많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뭐 신중론보다는 아무래도 사면심사위에서 명단에 올라가고 보니 예. 말씀한 대로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니겠느냐. 이게 또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왕지사 대통령께서 해줄 마음으로 사면심사 대상에 올렸다면 찬성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기류로 바꿨지 않았을까? 예.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명단에는 올렸으나 마지막에 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사면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하느냐. 지난 정부처럼 사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면의 기본적인 의미를 충족시키려면 이 사면이 어떤 국민 통합이나 국정의 안정이나 또 여러 가지 국민의 신뢰에 대한 어떤 그 보답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측면이라면 네. 사실 아직 연글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는 돼요. 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100번 이해를 하고 저도 동감하나 연걸어야 된다. 이러다면 형의 집행 자체가 50% 넘지 않았고 지금 현재 국민 여론조사 자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사면복권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서 예. 진영 논리에 있어서 사면복권 해버리면 이게 국민 신뢰 자체가 과연 올 수 있겠느냐라는 효과 부분이고요. 사실 또 정무적인 상황에 봤을 때 이게 참 묘한 게 대통령의 사면권이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뭔가 이렇게 밀려서 하는 느낌이에요. 예. 전직 대통령이 요청을 하고 당의 집권여당의 대표가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또 여러 의원들이 또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서 이렇게 계속 밀려서 사면을 해버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이 어떤 바운더리라고 해야 될까요? 범위 자체가 침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일단 저는 결심 부분은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절차적으로는 대통령의 결심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키워드로 한번 지금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민영배 의원 지금 당내에서 검찰 개혁 특위를 이끌고 있죠.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 검찰의 희생자다 조국 전 대표가. 그래서 사면은 내란 종식의 상징이다라면서 상당히 찬성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네.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만큼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이런 분위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까요? 거꾸로 일정 부분 사면에 대한 이 여론이 앞으로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나요? 검찰총장이었죠. 예. 이분이 뭔가 이 살아있는 권력에 이 검찰의 어떤 칼을 댈 때 야 정말 용기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고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당시 이 법무장관 지명자가 네. 엄청난 문제를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면서 모든 문제들이 이제 흘러갔죠. 근데 그 이후에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 자체가 뭔가 자기네 사람, 특히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는 눈앞에서 대놓고 다 무마를 시켜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다 보니 야 이거 과거에도 뭔가 잘못됐던 거 아니야? 이런 것에 이제 명분이 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을 보는 이 국민들의 시각은 이 조금 더 현실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가 잘못은 했지만 그것 잘못한 것에 비해서 조금 더 과잉되게 처벌을 받은 것 아니야라고 하는 심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도 여당 정치인들도 그렇고 여당 지지층에서도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좀 방점을 찍고 이 문제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찰 개혁이나 소위 내란 종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11이 사범을 사면시켜주면 내란이 종식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1심, 2심, 3심 공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얘기입니까? 1심, 2심, 3심 도합 10명의 법관이 징역 2년으로 의견이 일치돼서 확정된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이에요. 그리고 작년 12월 16일에 수감돼서 지금 아직 만으로 8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예. 사실은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입11이 사범을 지금 풀어줘서 게다가 복권까지 해서 원래 했던 정치까지 다시 할 수 있게 복귀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내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언어 도단이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그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쌍둥이의 아버지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까지 복역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공론장에 나와서 그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도 3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수긍하시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주장입니다. 예. 오늘 뭐 보수 신문 이른바 뭐 진보 신문 할 것 없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좀 분석한 거를 보면 여권 관계자별로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일종의 고마움 또는 범여권 지지층 통합 때문에 조국 사면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일 것이다라고 그런 코멘트들이 나와 있는데 김윤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고마움은 보훈 사면으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예. 범여권 지지층 통합은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사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본인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권을 보훈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범여권 지지층 통합이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 40% 넘게 득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과연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찬성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특별사면권을 사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 통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사입니다. 과거 저희가 조금 유력 정치인들의 사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었을 때도 적어도 상대당이나 상대당을 지지하는 진영에 어느 정도 손을 내미는 사면이 있었지만 이렇게 본인이 속한 진영을 위한 사면은 저는 처음 본 것 같고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훈의 성격이라는 건 갖다 붙이기식이고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도움을 줘서 복권 시켜준 건가요? 선거 열심히 도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진영에서. 그런 것도 보훈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훈이라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 사실상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부분들은 다소 어떤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부분들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과도한 어떤 탄압을 받았다. 정치 수사를 당했다. 가족들이 조리돌림 당하듯이 했던 부분들은 여야 막론하고 그거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복권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 사실 저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희생물로 삼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면복권의 어떤 대상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민영배 의원이 조국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희생자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도 정치검찰의 희생자죠. 사실 지난 정부에서 돈보도 사건에 엮였으나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고 정치검찰이 무혐의로 나온 거 말고 별건 수사를 통해서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복역됐다가 지금 석방돼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치검찰의 희생자라고 했을 때는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 뭐 정진상 실장, 전 실장, 뭐 김용 부실장 이런 부분까지 다 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르익으려면 첫 사면에서 조국 전 대표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시기상 12월이 넘어서 형길 50%를 넘고 형이 확정된 다음에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이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한다면 저는 특검이 끝나고 나면 그 분위기가 솟아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기의 문제다.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조금만 더 미뤄서 하면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사면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야말로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유권 사면, 무권 만기죠.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면되면 이제 정치도 다시 할 수 있어요? 보궐선거를 나오든 지방선거를 나오든 공무담임권이 회복이 됩니다. 자,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3년 징역 만기 복역하고 파면돼서 교편도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입시비리 사범도 그러면 사면에서 다시 교편 잡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묻고 있는 매우 본질적인 물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부분이 지난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가 지금 드러나지 않아요. 벌써 그 관련자들이 증언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들의 강요에 있어서 증언을 했다. 그리고 대장동에 대해서 지금 무죄가 선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장동의 무리한 기소 때문에 정진상 씨나 김용 씨가 사실상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다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기정사실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으로 이 아까 민영배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치검찰이 희생자가 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한 대로 입시비리 하면서 그 숙명여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뉘우침이 있다면 거기도 민생사범의 하나로서 나름대로 복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사실 그분은 안 해주고 지금 조국 전 대표는 하니까 잘못됐다. 그건 단순 비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하나만 네, 더 짧게 2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검찰 하시는데 유죄 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한다면 헌재 결정에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극우 세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적어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김인영 의원님, 근데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그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부탁한 그 명단도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저렇게 비판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지적에는 동감합니다. 예. 저희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지명 철회를 요청했지만 지명 철회가 되지 않고 저기 올라간 이상 저희도 비판의 길을 피할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저희가 겉으로는 싸울지언정 뒤에서는 정치를 한다라는 평가를 국민들께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물론 저 행위도 비판받아야 할 거고 송원석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예. 강훈식 비서실장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점 같이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해야 될 게 지금 윤미향 전 의원도 지금 사면에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이 빠졌는데 지금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횡령으로 지금 처벌받고 있는데 저희가 강복절에 사면하는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피눈물이 있다는 점 잊지 말고 대단히 부적절한 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점 지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절차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결정을 할 때 많은 것들을 참고하겠지만 이건 어떠냐라고 언론에서 많이 거론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긍정적 평가가 65%, 부정적 평가가 24%로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네. 이러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비판이 좀 있지만 이른바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고려했겠죠.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쨌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경우 사면을 할 경우에 오늘 하든 내일 하든 아니면 12월에 하든 1월 달에 하든 야당에서의 저런 기계적인 비판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감수할 부분을 빨리 감수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저는 이번 정치인들 사면은 아예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 왜 그러냐면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사실은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에 여야 그 대표단하고 계속해서 식사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협치 관련된 물꼬를 계속해서 트고 아마 비공개 자리에서 사면을 앞으로 할 텐데 그 사면 명단을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당연히 식사를 같이 했었으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명단을 줘라라고 했고 그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는 송원석 이 원내대표가 직접 그 국민이 좀 수긍할 만한 인사들을 사실은 추천하는 것이 그것이 응당 맞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뇌물죄로 온갖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를 들면 7년 징역, 4년 6개월, 4년 3개월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을 그 명단으로 지금 포함시켜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치적 거래 없다 이런 걸 선언하고 뒤에서 그런 역할을 했죠. 이제 와가지고 조국 사면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또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송원석 이 비대위원장의 기본적인 메신저가 좀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뒤에서 뭔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께서는 지우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된 결과이지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65% 대 24% 국정운영 평가.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어떻게 또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는 10일 국무회의 이후에 확정이 될 테니까 그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